민주당이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는 네. 여론조사 결과가 좀 네.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는 거라고 좀 보세요? 일단 분석한 결과가 있을 것 강서구청장 같거든요. 선거가 뭐 민주당이 잘해서인 건 아니라 국민의힘 오히려 반사 이익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뭘 사실은 출마해서는 안 된 후보가 나온 거니까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뭔가 이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이슈를 주도하고 있느냐 아까 얘기처럼 결국 신문 일면에 뭐가 나오냐 문제인데 계속 그 전에 혁신이 나오면서는 인요한 혁신이가 막 계속 던졌잖아요. 뭐 대사면 그다음에 사면이란 말 쓰지 말고 징계 취소 그다음에 뭐 지금 중진 불출마 얘기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신당 얘기가 온 지금 뉴스를 장악하고 있어요. 장식하고 있어요. 이준석 얘기 아니면 거의 뉴스가 없을 정도거든요. 이준석이 누구 만나고 무슨 얘기하고 그다음에 누구랑 뭐 통화하고 이게 다 뉴스거리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뭔가 내세울 만한 이슈거리가 없어요. 지금 주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율 싸움에서 좀 지고 그렇죠. 있는 결국은 모양이거든요. 관심이라든지 이슈를 주도해야만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얘기는 뉴스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비명계가 탈당하냐 마냐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것도 약간 부정적인 뉴스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위기 상황이죠. 왜냐하면 예전에도 저는 이거 어떤 기시감이 드냐면 친이 친박 막 공천 싸움 할 때 같은 여당 내 싸움이잖아요. 그때 야당은 굉장히 질이 멸렬했어요. 사실상 야당 역할을 친박이 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도 친이 친박 싸움에 민주당은 거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도 사실은 야당 역할,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는 역할을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야당 역할을. 예.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 설 공간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이 수사는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 버렸고 뭔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는 계속 지금 맞서 왔잖아요. 예. 야당을 맞서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나왔단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그 대통령에 맞서는 야당의 역할을 야당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상황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해요. 네. 이재명 당대표 때문이다 그렇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지. 당대표로서 제대로 된 역량이나 전국 이슈 주도를 하나도 하지 못했고 그냥 오로지 본인 재판 나가면서 당대표직을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이용했다.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감이 반영된 거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근데 돼요. 이제 그거는 좀 전통적인 구도로 볼 수 그거는 뭐 있다면 지금까지 뭐 1년 왜 민주당 편 드세요? 아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준석 전 그러니까 대표가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예, 해야지. 인물이 좀 이렇게 아주 아니, 세게 들어오는 면이 있잖아요. 그 변수도 요새. 이렇게 주도하고 이재명 조율하고 대표 나온 것도 대비하는 이재명 게 대표 때문에 나왔구나.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네. 전국 주도권 이슈를 하나씩 던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내년 총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으니까 우리가 그냥 실수 없이 그냥 내 체제를 강화하면 그래서 지명직 최고위원도 내 사람 심고 사무총장도 안 바꾸고 인재위원장도 내가 하고 그래 이재명 체제를 강화하면 내년 총선 무난히 이길 거야. 침대 축구하는 거죠. 지키기. 과연 그것으로 국민들이 그래 민주당이 대안 세력일 거야라고 할지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약간 위태위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약간 동요하거나 뭐라고 할까 좀 추이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뭐 김종민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뭐 좀 과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제 글을 남겼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비명계에 갖고 있는 공천 학살에 대한 공포감을 지우기 위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점까지 안 나간 거죠. 최근에 그 최고위원 임명도 그렇고.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의 모멘텀에서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비껴 나갔는데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그 상황에서 이제 당내에서의 어떤 통합에 관한 메시지와 실천을 좀 더 보여줬으면 그랬다면 저는 이게 더 한 번 더 치고 올라갔을 텐데 맞아요. 지금 치고 갈 때 수성 국면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이게 유권자들도 바로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남겼는데 그걸로는 좀 안 그쳐서는 되죠. 안 될 것 그렇죠.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인재 영입위원장 직접 인재위원장. 맡기로 한 거. 네. 인재위원장. 인재 영입위원장이 아니라 네. 인재위원장. 요거 네. 직접 맡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근데 그거는 뭐 전통적으로 맞아요. 민주당은 뭐 문재인 전 대표라든지 이해찬 아니면 대표라든지 다 직접 맡았어요. 근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시는 건 맞는데 예, 예. 본인은 그거보다는 좀 큰 정치인의 모습, 통 큰 정치의 모습을 이런 거 다른 분들 임명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었는데 보다 더 자신의 체제를 강화하는 것 민주당이 이재명 당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게 과연 맞을 것인가?
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는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원래 사무총장은 원래 당대표가 임명하는 거예요. 뭐 당대표가 임명했다고 해서 그걸 공산당이라고 그러면 뭐 국민의힘이나 여당이나 사무총장은 원래 당대표가 임명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고 선거 국면에도 원래 자기하고 이제 코드가 맞는 사람을 임명해요. 근데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임명 못 하잖아요. 왜 보세요? 대통령실이 임명하니까 그렇죠. 지명직 최고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지명직 최고도 사실은 그렇게 이슈가 안 돼요. 국민의힘 보시면 지명직 최고라 그렇게 이슈가 안 되거든요. 대부분 했다가 나중에 뭐 임기 되면 그만두고 이런 거라 이거는 어느 정도 그냥 본인의 정치적인 그 역량을 키워준 정도밖에 없는 거고 인재도 우리가 이제 자꾸 영입하다 보니까 원래 정당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게 항상 있어요. 정당에 있던 사람들은 다 잡아놓은 고기고 항상 영입만 하느냐 해서 영입을 빼고 우리 당에서는 그래서 인재위원회라고 예전부터 하고 당내 그러니까 당이라든지 당 주변에서 활동했던 분들로 중심으로 가겠다 그런 의지 표현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저도 뭐 당사자니까 이럴지 모르지만 자꾸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나와서 뭐 공천을 학살하느니 뭐 자객 공천이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민주당 기본적으로 경선을 합니다. 경선을 해요. 그러면 경선이 두렵다는 거예요. 현역 의원들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보좌관 7, 8명, 9명 있고 시도위원들 몇 명 있고 3년, 4년 동안 심지어 뭐 3선, 4선, 5선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한 20년 동안 활동한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친명이라는 사람이 와서 활동한다고 해서 나 경선이 무서워. 그러면은 뭐 그만두면 되죠. 나는 그거 자체가 무슨 뭐 자기 공천 학살 얘기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게 원외 인사가요. 현역이랑 싸워서 이기는 비율이요. 5%? 10%? 3%? 몇 프로 안 돼요. 예. 근데 그게 두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분들은. 그게 근데 말이 돼요? 이게 그 이제 친명 쪽의 주된 입장이긴 한데요. 당 대표의 역할이요. 그런 뭐 경선 열심히 하세요. 그거는 뭐 공정한 룰이니까 다들 알아서 열심히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게 당 대표 역할이에요. 예를 들면 비명계라고 하더라도 친명계 인사들 어느 정도 좀 그쪽에서 경선하거나 아니면 지역에 너무 활동하면 그 입지가 좀 위협받고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위축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일부러라도 약간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게 당대표인데 그런 것도 안 해주니까 그냥 방치를 해놓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지 경선하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그건 방치가 아니고 그냥 완전한 공정 경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은 정당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간다 그러면 위에서 말리고 아니야 이분 이게 우리 줘야 되니까 말아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민주당은 수도권이고 전국에 민주당이 될 만한 지역에 현역 아닌 데가 없어요. 맞잖아요. 지난번에 민주당이 안 된 데는 다음에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현역하고 어쨌든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원외 인사든 비례대표든 다 붙게 돼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지 마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도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 있고 이런데. 근데 그거를 마치 교통정리, 저도 사실은 처음에 올해 초에 현수막 걸었을 때 엄청 욕먹었어요. 예의가 없다, 뭐 싸가지 없다, 왜 그런 거 얘기 안 하냐, 뭐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지금 좀 편한 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같이 욕먹는 상황이라 이제 욕은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전하거나 신인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차피 뭐 욕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정리가 안 됐다, 뭐 조직의 생리도 모른다, 뭐 예의가 없다, 싸가지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뭐 오해를 많이 받아온 소수 정당 지지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네, 위원장님. 사실보다는 인식이 더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 변호사님이 이제 논리적으로 다 맞는데 그걸로 안 먹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게 지난 총선 때 강선우 금태섭 경선에서 뭔가 좀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그 경선 결과가 그렇겠냐. 그렇다면 지금은 공정 경선 관리는 예를 들면 관리형 비대위원장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리더형 당대표잖아요. 그러면 탕평이라는 가치를 조금 가져오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교통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교통정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약간 여당의 현재 움직임을 좀 의식을 해서 개항을 버리고 좀 험지 출마를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나요? 저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검찰이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저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마 쌍방울 사건도 수원에서 갖고 있는데 거기에 또 특별수사팀 만들어서 법인카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는 멈추지 않을 거라 봐요. 그러면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는 것과 안 갖고 있는 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야당 입장에서는. 단순히 지금 김기현 대표가 뭐 험지 나가라는 거 다르죠. 김기현 대표는 만약에
만약에 험지에 나가서 안 되면 구속되거나 뭐 수사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국무총리 각과 장관 각과 그거 고민해야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국회의원직을 놓게 되면 이게 구속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위기 상황인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뭐 이게 바깥에서만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에 경북 출마를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절당했다라고 공식 선상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TK 출마설과 관련해서 낸 아이디어가 뭐 민주당 바깥에 혹은 뭐 이재명 대표 잘 안 되길 바래서 이런 사람들만 이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TK 선거를 나가든 아니면 선거를 안 나가고 불출마를 하든 이것도 분명히 선택지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분당으로 다시 출마하는 그 방법이 더 패도적일 텐데 그러니까 더 위협적이고 뭔가 좀 센 그걸 텐데 어쨌든 그 네 개 중에 있지 않을까요? 계양, 뭐 성남, TK, 불출마 4개 중에 하나 선택하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표께서 비명계를 대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현근택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박할 논리가 많지만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이 내년에 배지를 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나 반박을 안 하겠고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의원과 당대표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야당의 큰 지도자로 국민들께 인정을 받을 것인지는 내년 총선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개항에 출마하면은 아유 그냥 배지에 연연해서 이럴 거고 지역구도 타파라는 큰 명분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고향인 안동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의 험지에 출마하면 야 그래도 큰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하여간 내년 총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2027년도에 야 대권 후보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겠구나. 에이 역시 이재명은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